이제 리커다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마친 것 같습니다. 실제 리커다인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만 소개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이러닝이나 튜토리얼을 통해서 직접 사용법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길 사이트에서 다양한 자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리커다인은 다른 CA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프리, 솔빙, 포스트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프리, 즉 전처리 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하는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바디를 정의하고 조인트, 힘, 접촉 등을 정의하죠. 솔빙, 즉 계산 단계에서는 전처리 단계에서 만든 모델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이 끝나면 포스트 프로세싱이라 불리는 후처리 과정으로서 해석 결과를 애니메이션으로 확인하거나 그래프를 그려 값을 확인하게 됩니다. 리커다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세 단계를 한 번 보기만 해도 손쉽게 따라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짧은 심플 펜듈럼 모델을 보시고 나면 이를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바디를 만들고요. 조인트를 하나 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죠. 저장을 한번 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플랫 모드로 이동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하면 결과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커다이는 한 번 보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를 다 보셨으면 잠시 이 영상을 멈춰 놓고 직접 리커다인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리커다인 또는 리커다인 스튜던트 버전을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마치 레고를 조립하듯 리커다인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이제 단계별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프로세스입니다. 이것은 리커다인 V9의 화면 구성입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버튼은 시스템 버튼이라고 부르며 이 버튼을 누르면 파일 오픈, 세이브, 임포트, 익스포트 등의 메뉴가 표시됩니다. 여기 길게 있는 것은 리본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MS 오피스에서도 많이 보신 UI죠. 리본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바디, 조인트, 힘, 접촉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툴바가 있습니다. 화면 회전이나 그래픽 표시 등과 관련된 여러 옵션이 제공됩니다. 가장 큰 화면은 작업창이라고 하고 우측에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트리 컨트롤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생성한 엔티티, 즉 모델링 요소들이 화면 및 트리로 표시가 됩니다. 이곳을 통해 선택, 삭제, 다이얼로그 표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모델링 과정의 에러나 해석에 관련된 정보가 표시되는 메시지 창이 있고요. 맨 아래쪽에는 좌표계나 차원 등이 표시되는 상태바가 있습니다. 강체를 이용한 NVIDIA에서는 형상이 아닌 CM과 질량, 관성 모멘트가 중요합니다. 매스, 모멘트 오브 이너셔, 매스 센터 등은 리커다인 자동으로 계산을 하고 사용자가 수동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리커다인은 캐디 파일을 임포트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형상은 직접 리커다인 내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형상들이고요. 또한 바디의 편집 모드에 들어가면 불리한 연산과 같은 기본적인 캐드 작업, 예를 들어 형상 길이 합치거나 빼거나 필레팅을 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캐드 파일의 경우 대부분의 캐드 포맷을 지원하며 일부 포맷은 추가 라이센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디의 생성 및 편집, 그리고 캐드 파일의 임포트와 익스포트를 하는 모습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다양한 바디들을 보시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고요. 프리즘 영상, 토러스 영상, 박스 영상, 스피어 등이 있고요. 바디 편집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실린더를 하나 더 만들고 불리한 오퍼레이션의 서브스트랙트를 이용하면 구멍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구멍이 보이죠? 이번엔 캐드 파일을 임포트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캐드 파일을 임포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임포트한 파일은
익스포트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파일을 임포트를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익스포트 할 수 있습니다. 조인트는 바디에 구속 조건을 적용합니다. 컨스트레인트라고도 부르죠. 대부분의 조인트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픽스드 조인트는 고정을 하고요. 레볼루트 조인트는 한 방향에 대해서만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인트입니다. 바디에 강제로 변이나 속도, 가속도와 같은 움직임을 부여할 수도 있고 조인트에 따라 마찰을 정의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5가지 주요 조인트에 대해서 직접 동작과 생성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고 회전을 하고요. 한쪽 방향으로만 병진 운동을 하고 실린드리컬 조인트는 한 방향에 대한 회전과 한 방향에 대한 병진 운동, 스페리컬 조인트는 고정이 되어 있으면서 모든 방향으로 회전이 됩니다. 조인트를 생성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두 바디를 선택을 하고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방향을 정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시면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를 위해서 방향을 지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린드리컬 조인트도 두 바디와 위치 그리고 방향을 정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페리컬 조인트의 경우에는 두 바디와 위치만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회전 조인트와 병진 조인트에는 강제 운동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터의 회전 RPM을 할 때 회전 조건을 직접 정의하여 회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include motion을 체크하고 그 후에 다이얼로그를 띄운 다음에 변이, 속도, 가속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익스프레션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펑션베이 기술 사이트에 있는 익스프레션 핸드북을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예제와 함께 수식에 대한 정의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익스프레션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 팁과 강좌를 기술 사이트에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인트 모션을 적용한 예제 영상입니다. 먼저 조인트만 달려 있어서 해석 시 중력에 의해 축 처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 처지죠? 여기에 두 개의 조인트에 모션을 적용할 겁니다. 먼저 아래쪽 조인트에 모션을 적용할 거고요. 익스프레션으로 사인 함수 형태로 모션을 정의할 겁니다. 따라서 아래쪽에 있는 바디가 이렇게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는 식으로 이동할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 방향으로 가죠. 이번에는 플롯으로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인 함수와 같이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엔 위쪽 조인트에 모션을 적용하겠습니다. 속도를 줄 거고 마이너스 0.5 라디안 퍼 세크의 속도를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쪽에 있는 바디는 마이너스 0.5 라디안 퍼 세크로 회전을 하게 될 거고요. 실제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바디의 상대적인 속도를 보시면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바디 조인트에 이어 이번엔 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포스는 스프링을 모사하는 요소고요. 액시얼 포스나 로테이셔널 액시얼 포스는 한 가지 방향에 대한 힘과 토크를 적용할 때 사용하며 트랜슬레이셔널 포스, 로테이셔널 포스는 세 방향에 대한 힘과 토크를 적용할 때 사용합니다. 부싱은 두 바디를 고정시키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픽스드 조인트와는 달리 부싱은 컴플라이언스를 고려할 때 사용됩니다. 이외에도 빔이라든지 플레이트, 타이어 포스와 같이 특수 목적 힘 요소도 제공됩니다. 이번엔 힘 요소에 대한 예제 영상입니다. 왼쪽의 구는 액시얼 포스로 위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이 돼서 위로 날아갔고요. 나머지 두 개는 스프링입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포스를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트와 거의 흡사하게 바디와 바디를 선택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위치, 방향 등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액시얼 포스, 스프링, 그리고 로테이셔널 스프링. 액시얼 포스의 경우에는 익스프레션이 필요하고요. 스프링 포스의 경우에는 스프링 코에피션트라든지 또는 스프링의 형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형상이 바뀌겠죠? 액시얼 포스에는 익스프레션을 적용하게 됩니다. 100이었기 때문에 100N의 힘을 적용한 셈이 되고요. 이번엔 접촉입니다. MBD 소프트웨어 간의 차별성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기능이 접촉인데요. 접촉 알고리즘의 성능의 차이로 인해 해석 성공 여부는 물론 해석 시간의 수배에서 수백 배 이상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기어쌍의 경우에 리커다인으로는 20에서 30초 정도 걸리는 모델이 다른 제품에서는 해석에 실패하거나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링크에서는 간단한 예제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모델을 이용해서 한번 접촉 성능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커다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접촉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와 구, 구와 실린더, 구와 콘, 구와 박스 이와 같은 특정 형상 간의 접촉을 위한 요소들도 제공합니다. 이들을 이용하면 훨씬 빠르고 정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리커다인에서는 바디 간의 접촉을 정의하지 않으면 서로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접촉을 정의하지 않은 채 시뮬레이션을 하면 뚫고 지나가고요. 접촉은 계산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접촉을 고려하게 되면 불필요한 해석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요소 간에만 접촉을 정의하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번엔 두 바디 사이의 접촉을 정의했고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보면 접촉이 잘 정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디, 조인트, 힘, 접촉과 같은 기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요. 이번엔 화면 컨트롤과 관련된 UI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CA 제품을 잘 사용하려면 화면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줌, 픽과 같은 일반적인 기능 외에도 뷰 센터와 이쪽에 있는 뷰 스냅 기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슬레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줌을 살짝 한 다음에 셀렉트 줌을 해보겠습니다. 지정한 영역에 대해서만 줌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로테이트를 했고요. fit은 화면에 딱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뷰 센터는 로테이트를 사용할 때 회전의 중심을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회전의 중심이 원래는 화면의 중심이었지만 지정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뷰 스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뷰 스냅은 화면이 돌아가 있을 때 적절히 자동으로 좋은 각도로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의외로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므로 단축키가 G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프리프로세스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스타터 키트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소개하므로 직접 사용해 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튜토리얼이나 기술 사이트에 제공하는 이러닝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솔빙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이나믹 어널리시스와 스태틱 어널리시스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어널리시스가 더 있지만 초보자들은 두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어널리시스는 보시는 것처럼 시간에 대한 동적인 거동을 계산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뮬레이션이고요. 스태틱은 시스템의 정적 평형 상태를 찾는 시뮬레이션입니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정적 평형 상태, 한순간의 결과가 나옵니다. 평형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예를 들면 자유낙하 운동의 경우에는 스태틱 해석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에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필요하지만 우선은 네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엔드 타임, 시뮬레이션을 몇 초까지 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스텝,
시뮬레이션 후에 애니메이션을 몇 스텝으로 할 것인가를 지정을 하며 실제 솔버가 사용하는 타임 스텝에도 영향을 줍니다. 스태틱 어널리시스, 정확히는 include static analysis 옵션이고요. 이 옵션은 시뮬레이션을 할 때 먼저 초기 평형 상태를 찾고 그 상태에서 다이나믹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 맥시멈 타임 스텝입니다. 솔버가 사용할 수 있는 타임 스텝의 최대 크기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이 값이 작을수록 스텝을 잘게 나누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결과가 정확해지지만 해석 시간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리커다인 솔버는 가변 스텝을 사용하며 임플리시트, 즉 음해법을 사용합니다. 추가적인 파라미터 설명은 기술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Include Static Analysis 옵션의 사용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일반적인 다이나믹 해석입니다. 오른쪽은 Include Static Analysis 옵션을 사용한 거고요. 보시면 회전을 하면서 스프링에 의해 바디가 위아래로 출렁거리며 회전을 합니다. 하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시죠. 오른쪽 모델의 경우에는 정적 상태를 먼저 찾습니다. 따라서 스프링이 압축된 정적 평형 상태를 먼저 찾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면 왼쪽과 달리 출렁거림이 없습니다. 원심력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만 나타나죠. 이 옵션을 이용하면 정적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를 먼저 찾기 때문에 예를 들어 차량 해석의 경우 초기 설계 모델에 대해 중력에 의해 스프링이나 부품 간의 이격의 정적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일일이 다이나믹 해석으로 모두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include static 옵션을 이용하면 보다 정확하고 초기의 정적 평형 상태를 찾는 해석 시간만큼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제 후처리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처리, 즉 포스트 프로세스에는 크게 두 가지 애니메이션과 플랫이 있습니다. 우선은 애니메이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컨트롤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할 수 있다. 여기 보시는 거고요.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애니메이션을 볼 수 없다. 이때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질량, 강성 등의 데이터가 변경이 됐을 때는 결과가 달라지는 셈이므로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비활성화가 됩니다. 하지만 색깔과 같이 해석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계속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애니메이션을 볼 수 없게 됐다거나 과거 모델을 열었을 때 저장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파일을 로드해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로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손쉽게 애니메이션을 로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영상을 보시죠. 먼저 해석을 하고요.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합니다. 그리고 패스트 플레이, 빠르게 플레이를 하는 기능이고요. 이런 애니메이션은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데이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컬러를 바꿨다고 하면 애니메이션이 날아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요. 하지만 스프링 상수와 같은 해석 결과에 영향을 주는 값을 바꿨을 때는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날아가게 됩니다. 이때 시뮬레이션을 다시 하면 새로운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결과가 다르죠. 스프링 상수가 달라졌으니까. 하지만 과거에 해석했던 결과를 임포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석 결과 중 RAD 파일을 임포트를 하면 과거에 해석했던 결과의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고요. 이번엔 바디를 한번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가로 만들었을 때, 즉
데이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바디 개수나 조인트 개수 등이 달라지면 임포트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annot import animation data, mismatched model이라고 나오죠. 플랫은 그래프를 그리는 모드입니다. 화면 구성은 리커다인 프리프로세서와 비슷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트리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메뉴들이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플랫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더블 클릭 외에도 데이터를 텍스트로 출력하거나 엑셀로 복사를 하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창을 사용할 수 있고 그래프끼리 더하고 곱하고 빼고 나누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과 플랫을 함께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플랫을 하는 법부터 여러 패널로 나누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른쪽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여러 개의 패널을 나눠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한 패널에 여러 개를 그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최대 4개까지 패널을 나눌 수 있고요. 네, 라디안 퍼세크 데이터를 이 매스라고 하는 기능에서 곱하기, 이 곱하기를 응용하면 라디안 퍼세크를 RPM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같은 페이지가 아니고 새 페이지에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가 하나가 추가되면서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트레이스 기능은 그래프의 XY 좌표는 물론 민, 맥스, 에버리지, RMS 등을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익스포트 기능은 그래프를 텍스트 파일로 출력해주는 기능이고요. 출력한 데이터를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파일로 익스포트가 됩니다. 여러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하나의 파일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익스포트 데이터 2라는 이름으로 익스포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다시 열어보면 데이터가 2개가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유용한 기능은 카피 데이터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으로 데이터를 카피를 하고 엑셀에다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포스트 프로세스의 엑셀도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리커다인의 결과 파일은 해석 시마다 새 폴더에 저장이 된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번호가 붙어 있죠. 즉 여러 번 해석을 수행하면 각각의 파일이 서로 다른 폴더에 저장되고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설정에서 동일한 폴더에 덮어 씌우도록 할 수도 있고요. 참고로 RAD는 애니메이션 파일, RPLT는 플랫 파일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프리, 솔브, 포스트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마쳤습니다. 여기서는 그 밖에 알아두면 유용한 기능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보다는 영상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퀘스트입니다. RPLT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결과가 출력이 되지만 RPLT에 출력이 되지 않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익스프레션으로 수식을 만들어서
request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면 RPLT에 추가로 출력을 하도록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수식을 익스프레션으로 정의를 하고요. 네, 두 마커를 이용해서 익스프레션을 하나 정의를 하고 이렇게 정의된 익스프레션을 다시 리퀘스트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리퀘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정의한 익스프레션을 지정을 해주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 값이 RPLT에 찍힙니다. 즉 솔버가 이 수식을 계산을 해서 플랫 데이터에 출력을 하는 거죠. 플랫으로 가보면 사용자가 지정한 수식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엔 스코프입니다. 플랫 모드가 아니라 리커다인 프리프로세싱 화면 내에서도 결과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스코프를 사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다양한 스코프가 있는데 그 중에 엔티티 스코프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엔티티를 하나 지정을 하면 플랫에서 출력해주는 데이터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 중에 원하는 값을 선택을 하고 누르면 그래프가 작은 윈도우에 표시가 됩니다. 이를 스코프라고 합니다. 스코프는 여러 개를 그릴 수도 있고 마커들을 이용해서 각도를 계산할 수도 있고 거리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디 사이에 갭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디스플레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옵션을 사용하면 해석 중에 실시간으로 그래프가 업데이트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마커 트레이스와 폴스 디스플레이입니다. 마커 트레이스는 바디에 달린 마커의 궤적을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바디의 동작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커를 선택을 해주면 애니메이션을 할 때 마커의 궤적이 표시됩니다. 이 커브는 커브 데이터로 출력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를 캠 설계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폴스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바디에 달린 조인트, 힘, 접촉 요소 등에 작용하는 힘이나 토크를 애니메이션 중에 화살표로, 벡터로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지정한 힘이 화살표로 표시가 되고 있죠. 또한 여러 개의 조인트, 폴스, 접촉 등을 선택해서 여러 개의 화살표를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말이죠. 리커다인에는 다양한 설정 값이 있는데 그 중에 5가지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픽 정밀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배경색이나 좀 전에 보여드린 폴스 디스플레이의 색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페이스티시 이동 여부입니다. 리커다인에서 바디를 카피 앤 페이스트하면 살짝 옆으로 페이스트가 됩니다. 이는 파워포인트의 카피 앤 페이스트와 비슷한데요. 만약에 원본과 동일한 위치에 페이스트하고 싶을 경우 이 옵션을 체크를 끄면 됩니다. 그리고 좀 긴 이름인데요. Recognize Primitive Geometries when Importing CAD라는 옵션의 경우에는 CAD 파일을 임포트할 때는 원래 일반 바디로 임포트가 돼서 리커다인에서는 반지름이라든지 길이 등을 바꿀 수가 없는데요. 만약에 리커다인에서도 제공하는 구나 박스, 실린더 등이면 리커다인이 CAD 파일을 임포트할 때 리커다인의 구나 실린더 등으로 임포트를 해서 형상의 치수를 변경할 수 있게끔 하는 옵션입니다. 디스플레이 애니메이션은 좀 전 스코프를 설명할 때도 보여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이 옵션을 켜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해석 중에 애니메이션이 보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포즈와 리즘인데요. 시뮬레이션 도중에 포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해석이 오래 걸리는 모델의 경우에 유용한 옵션인데요. 포즈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이나 플랫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랫 쪽에서 플랫과 함께 애니메이션을 함께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랫 결과와 애니메이션이 함께 보여지죠. 다음으로는 릴레이션 맵입니다. 릴레이션 맵은 바디와 조인트, 힙 접촉 등과의 연결 관계를 다이어그램 형태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선택한 요소에 어떤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가 바디를 선택을 하면 그에 연결된 조인트나 폴스 컨택 등이 다이어그램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에 대한 필터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또한 이 릴레이션 맵 안에서 다이얼로그를 띄우는 것도 가능하고, 만약에 다이어그램이 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엔티티를 만들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가 많겠지만, 만약에 만들었을 경우에 리프레시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업데이트 됐죠?